마리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부모님이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날이었다. 3년 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서울로 이주한 이후 부모님은 늘 한국 방문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계속 미뤄져 왔다.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었다.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네. 아버지 장마이너스 피에르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띄워졌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입국 심사 후 5번 게이트로 나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항상 인상적인 첫 경험이었다. 마리의 어머니 소피는 나중에 이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 기계에 여권을 대고 손가락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어. 심사관과 대화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되더라고. 마리는 입국장에서 기다리며 웰컴 투 코리아라고 쓴 작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곧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고 마리는 달려가 부모님을 꼭 안았다. 마리, 드디어 널 만나다니. 소피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껴안았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절제했지만 그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다. 비행은 어땠어요? 마리가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기내식이 특히 맛있더구나. 비빔밥을 주더라고. 내가 항상 말하던.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대답했다. 공항에서 나오며 부모님의 첫 감상은 질서정연함과 깨끗함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에서 소피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모든 게 너무 정돈되어 있구나. 길가에 쓰레기 하나 없어. 파리 교회와는 정말 다르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공항철도의 정확한 시간 운행에 감탄했다. 도착 시각이 정확히 맞네. 프랑스에선 기차가 5분만 지연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탈 때 마리는 부모님에게 한국 택시 시스템을 설명했다. 여기 택시는 앱으로 부를 수도 있고 미터기가 항상 정확해요. 그리고 기사님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철저히 따르시기 때문에 길을 돌아간다거나 하는 걱정은 없어요. 택시 안에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소피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니? 그리고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네?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구나. 마리가 사는 광진구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보안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다.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군. 열쇠가 필요 없네. 피로했지만 설렘 가득한 첫날 밤 마리의 부모님은 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탐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설렘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마리의 아파트 바닥에 맨발을 대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바닥이 따뜻하구나.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온돌이지?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한국 아파트는 거의 다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겨울에는 정말 편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집에서 신발을 벗는 거니? 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실내와 실외를 명확히 구분해요. 현관을 사이 공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관을 현관이라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름 붙인 거고요. 소피는 마리의 집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다. 아파트 구조가 파리의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여기는 모든 것이 더 새롭고 현대적이네. 마리는 부모님에게 한국 아파트의 특징들을 설명했다.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관, 거실,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이고 방들이 그 주변에 있죠. 그리고 베란다나 발코니는 주로 빨래 건조나 작은 정원으로 사용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화장실을 살펴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샤워 부스가 없네? 그냥 샤워기만 있고? 마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의 많은 가정용 화장실은 습식 구조예요. 샤워 부스와 변기, 세면대가 같은 공간에 있죠.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청소하기도 더 쉽고요. 소피는 부엌을 살펴보다가 전기밥솥을 발견했다. 이게 내가 항상 말하던 그 밥솥이구나. 정말 매일 밥을 해먹니? 네, 엄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식사에 밥이 나와요. 아침에도 밥을 먹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엔 저도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아침에 토스트보다 밥이 더 당기는 날도 있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물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한 곳에서 사는 게 싫지 않나? 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파리에서는 각 건물이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기도 하고 교육 여건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브랜드나 지역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소피는 마리의 작은 베란다로 나가 사계절 내내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미니 텃밭을 보며 감탄했다. 내가 여기서 바질과 파슬리를 키우다니 정말 프랑스 음식이 그립긴 하나 보구나. 마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프랑스 요리가 그리워서 직접 해 먹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내일 맛있는 곳으로 데려갈게요. 저녁이 되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바닥 난방 덕분에 따뜻해진 온돌방에 누워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온돌은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구나. 프랑스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의 겨울은 파리보다 훨씬 춥지만 실내는 항상 따뜻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직접 이불을 깔고 자는 것도 생각보다 편해요. 가끔은 침대보다 더 좋더라고요. 소피는 딸의 생활 공간에 완전히 녹아든 딸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내가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구나.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안심이 돼.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마리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셋째 날 아침, 마리는 부모님을 데리고 동네 마트로 향했다. 오늘은 한국의 일상적인 쇼핑 경험을 해보세요. 대형 마트도 있지만 동네 슈퍼마켓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골목길을 걸어가는 동안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주변의 작은 가게들과 음식점들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파리의 거리와는 정말 다르구나. 여기는 간판이 모두 화려하고 밝은 색상이네. 마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네, 한국은 네온사인과 밝은 간판으로 유명해요. 밤에 보면 더 화려하죠. 작은 동네 마트에 들어서자 소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작은 가게인데 물건이 정말 많구나. 마리는 부모님을 김치 코너로 안내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영혼, 김치예요.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소피는 다양한 김치통들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김치.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있다니. 모두 맵니까? 다 조금씩 맛이 달라요. 오이김치는 덜 맵고 배추김치는 종류에 따라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거의 항상 김치를 반찬으로 먹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라면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섰다. 이렇게 많은 인스턴트 라면이 있다니? 프랑스에서는 기껏해야 두세 종류만 볼 수 있는데 마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한국에서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거의 문화적인 아이콘이죠. 매운맛, 순한맛, 해물맛, 육개장맛 등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라면을 그냥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계란, 파, 때로는 치즈나 떡을 넣어서 업그레이드해요. 소피는 과일 코너에서 포장된 사과를 보며 놀랐다. 사과를 하나씩 포장해 놓았네.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구나. 네, 한국에서는 과일이 꽤 비싸요. 그리고 포장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개별 포장되어 있죠.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선물 문화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과일을 선물로 많이 주거든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술 코너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살펴보았다. 이게 내가 말하던 한국 전통주구나. 도수가 어떻게 되지? 소주는 보통 1620도 정도고 막걸리는 67도 정도로 훨씬 약해요. 막걸리는 약간 탁주에 가까워요.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계산대에 도착하자 소피는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비닐봉지에도 돈을 내야 하는구나.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도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죠.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경치를 감상했다. 이 동네는 너무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는구나.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겠어. 네, 한국은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아요. 특히 서울은 24시간 활기찬 도시라 밤늦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CCTV도 많고요. 집에 도착해서 마리는 구입한 김치와 반찬들로 간단한 한국식 점심을 차렸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맛있구나. 맵지만 단맛도 있고, 그리고 이 아삭한 식감이 좋네.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김치를 맛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독특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맛이야. 프랑스의 샤우워크라우트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고, 마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김치는 먹을수록 맛있어져요.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은 매일 제대로 된 식당에서 느껴보세요. 넷째 날, 마리는 부모님에게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시켜 주기로 했다. 오늘은 서울의 자랑,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거예요. 서울에서는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리는 부모님에게 교통카드를 건넸다. 이게 티머니 카드인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죠. 소피는 카드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파리의 나비고와 비슷하구나. 그런데 이것으로 다른 결제도 할 수 있다고? 네, 편의점이나 일부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은 캐시리스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마리는 부모님에게 카드 태그 방법을 보여주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버스 내부의 정숙함에 놀랐다. 너무 조용하구나. 파리의 버스는 항상 시끄럽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마리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화통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편이죠. 소피는 버스 안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에 다음 정류장이 표시되는구나? 네, 그리고 지금은 영어로도 안내 방송이 나와요. 예전에는 한국어만 나왔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어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마리는 부모님에게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광범 위함을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은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19호선까지 있고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노선들도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요. 지하철에 탑승하자 소피는 노약 좌석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좌석들은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거니?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을 위한 자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좌석을 양보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며 또다시 놀랐다. 여기도 정말 조용하구나. 모두가 핸드폰만 보고 있네. 네,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주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요.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죠. 아,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돼요. 소피는 깨끗한 지하철 내부를 보며 감탄했다. 파리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구나. 낙서도 없고. 네, 한국은 공공시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가져가요. 잠시 후 마리는 부모님에게 지하철 환승 방법을 알려주었다.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장점은 환승 시스템이에요. 표지판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환승하는 동안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가 오른쪽에 서 있네. 이것도 문화적인 규칙이니? 네, 서울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게 예의예요.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두 줄로 서자는 캠페인도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관행을 따르고 있어요. 목적지인 광화문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자 소피는 역의 크기에 놀랐다. 이 역은 정말 거대하구나. 쇼핑몰 같아. 마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은 지하 상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쇼핑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미용실이나 병원도 있는 역도 있어요. 밖으로 나오자 광화문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다. 이제 서울의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볼 차례구나. 그런데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전통 궁궐이 있다니 놀랐대.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서울의 매력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죠. 오늘 궁궐도 구경하고 한국 전통 음식도 먹어볼 거예요. 광화문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며 소피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내 딸이 이런 멋진 도시에서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프랑스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매력적일 줄 몰랐어. 마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5째 날, 마리는 부모님에게 진정한 한국 음식 경험을 선사하기로 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당에 갈 거예요. 본격적인 한국 음식을 맛볼 준비 되셨나요? 소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파리에서도 한식당에 가봤지만 현지의 맛은 분명 다를 거야. 전통적인 분위기의 한식당에 들어서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바닥에 앉는 좌석 배치에 놀랐다. 정말 바닥에 앉아서 먹는구나. 마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네, 이런 전통적인 한식당에서는 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은 식당이 테이블과 의자가 있지만 전통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앉는 게 더 운치 있죠. 메뉴를 살펴보던 소피가 물었다. 뭐가 가장 맛있니? 너무 많아서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 마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해물파전을 시켜볼게요.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여러 종류의 반찬이 먼저 테이블에 놓였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작은 접시들은 뭐지?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닌데? 마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의 특징 중 하나예요. 주 요리를 주문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함께 제공돼요. 김치, 나물, 장아찌 등이 기본이고 식당마다 조금씩 다르죠. 소피는 조심스럽게 시금치 나물을 집어 맛보았다. 이건 맛있구나. 간이 세지 않고 깔끔해.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생소한 젓가락 사용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프랑스 중식당에서 젓가락을 써봤지만 이 한국 젓가락은 더 가늘고 미끄러운데? 마리가 웃으며 도와주었다. 네, 한국의 젓가락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좀 더 미끄러워요. 중국이나 일본 젓가락보다 납작하고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도착하자 소피의 눈이 커졌다. 와, 색깔이 정말 선명하고 모든 것이 뜨겁게 나오는구나. 마리는 된장찌개 끓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국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라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돌솥이나 뚝배기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테이블에서도 계속 끓게 하죠.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불고기를 맛보고는 감탄했다. 이건 정말 맛있구나. 달콤하면서도 풍미가 깊어.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불고기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양념이 달콤하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누구나 좋아하죠. 소피는 용기를 내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았다가 매운맛에 눈을 크게 떴다. 생각보다 맵구나.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야. 마리는 미소를 지었다. 된장찌개는 처음엔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국물 요리를 해장이라고 해서 숙취에도 좋다고 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리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을 가리켰다. 보세요. 저분들이 밥을 먹는 방식을 봐요. 그릇을 들지 않고 테이블에 놓은 채로 먹죠? 한국에서는 식사 예절이 조금 달라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정말 문화적 차이가 흥미롭구나. 프랑스에서는 식사할 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여기는 좀 더 조용히 먹는 것 같아. 네, 한국에서는 식사는 조용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물론 친구들끼리는 이야기하며 먹기도 하지만 가족 식사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소피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식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맛도 색다르고 먹는 방식도 새로웠어. 내가 이 나라의 음식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졌다니 놀랐구나. 마리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한국 바비큐, 삼겹살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여섯째 날 오전, 마리는 부모님을 서울의 유명한 카페 거리 중 하나인 가로수길로 안내했다. 오늘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파리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소피는 길을 따라 늘어선 다양한 디자인의 카페들을 보며 놀랐다. 이렇게 많은 카페가 있다니? 그리고 모두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네. 네,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곳이에요. 인테리어, 특별한 메뉴, 때로는 테마까지 있죠. 마리는 부모님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 카페로 안내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한옥 양식의 요소와 미니멀한 현대 디자인이 결합된 모습이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향긋한 향기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커피 향기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는구나. 마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이 카페는 전통 한국 재료를 활용한 음료로 유명해요. 쑥, 대추, 인삼, 유자 같은 재료들이죠. 메뉴판을 살펴보던 소피가 물었다. 여기 쑥라떼라는 게 있네. 이게 뭐니? 쑥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허브예요. 약간 쌉쌀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있죠. 라떼로 만들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소피는 호기심에 쑥라떼를 주문했고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대추차를, 마리는 유자, 에이드를 선택했다. 음료가 나오자 소피는 쑥라떼의 연한 녹색 색상에 놀랐다. 색깔이 정말 예쁘구나. 마치 말차 같은 색이네. 첫 모금을 마신 소피의 표정이 변했다. 오, 이건
예상과 달라. 쌉쌀하면서도 달콤하고 크림이 더해져 부드럽구나. 생각보다 맛있어.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대추차를 맛보고는 감탄했다. 이건 정말 새로운 맛이야. 달콤하지만 인공적이지 않고 깊은 맛이 있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 마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의 전통차는 약차라고도 불러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죠.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던 소피는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책을 펼쳐놓고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사람들은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 같구나.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의 카페는 제3의 공간으로 활용돼요. 집도 아니고 직장이나 학교도 아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죠. 학생들은 공부하러 오고 직장인들은 미팅을 하고 친구들은 수다를 떨고 파리의 카페처럼 잠깐 들러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가는 문화는 아니에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카페의 디저트 쇼케이스를 구경하며 감탄했다. 이 디저트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구나. 프랑스 파티스리와는 또 다른 스타일이네. 한국 카페의 디저트는 비주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SNS에 공유하기 좋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스타그래머블한 비주얼이 트렌드예요. 소피는 주변의 젊은 커플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 데이트하는 커플이 많구나. 파리의 카페가 지식인들의 토론 장소였다면 여기는 더 젊고 로맨틱한 분위기네. 마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맞아요. 한국에서 카페 데이트는 연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데이트 코스의 기본이죠. 음료를 다 마신 후 그들은 가로수길을 따라 산책하며 다양한 패션 숍과 디자인 스토어를 구경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 스타일에 관심을 보였다. 이곳 젊은이들의 패션이 파리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더 과감하고 화려한 것 같아.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은 정말 다양해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남성들도 화장품이나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아요. 소피는 주변 상점들의 유니크한 디자인에 감탄했다. 이 동네는 마치 하나의 큰 예술 갤러리 같구나. 모든 가게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서울의 특정 지역들은 각각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로수길은 트렌디하고 세련된 곳, 홍대는 더 예술적이고 힙한 곳, 강남은 럭셔리한 분위기. 각 동네마다 느낌이 달라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소피는 마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녹아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내가 이 먼 나라로 오는 것이 걱정됐는데 이제 보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져. 마리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한국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7째 날 저녁, 마리는 부모님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로 했다. 오늘은 한국의 독특한 목욕 문화, 찜질방을 체험해 볼 거예요. 소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찜질방? 그게 뭐니? 스파 같은 거니? 마리는 웃으며 설명했다. 스파와 사우나와 목욕탕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한국의 목욕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그들은 마리가 자주 가는 지역 찜질방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보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는 거니? 마리는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목욕 공간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찜질방의 진짜 매력은 목욕 후에 있는 공용 휴식 공간이에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먼저 신발을 보관함에 넣었다. 그리고 마리는 부모님에게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 남녀가 나눠져요. 아빠는 저쪽 남탕으로 가시면 되고 엄마는 저와 함께 여탕으로 갈 거예요. 목욕을 마친 후에는 이 공용 휴식 공간에서 다시 만나요. 장 마이너스 피에르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남탕으로 향했고 마리와 소피는 여탕으로 향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세면도구를 받자 소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완전히 벗고 들어가는 거니?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의 목욕 문화는 그래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껴요. 목욕탕에 들어서자 소피는 다양한 온도의 탕과 샤워, 시설, 때밀이 공간 등을 보고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구나. 마리는 어머니에게 한국식 목욕 방법을 알려주었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 온탕에 들어가요. 너무 뜨거우면 냉탕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때밀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소피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자연스러워. 목욕을 마친 후 그들은 공용 휴식 공간에서 장 마이너스 피에르와 만났다. 그는 이미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 상쾌하구나. 장 마이너스 피에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마리는 부모님을 찜질방의 다양한 시설로 안내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찜질실이 있어요. 소금방, 황토방, 얼음방.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소피는 옆에 누워있는 한국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 사람들은 왜 머리에 수건을 둘렀지? 그건 찜질방의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뜨거운 방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한번 해볼래요? 마리는 수건을 접어 타월 모자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씌워 주었다. 소피는 거울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재미있구나. 정말 현지인처럼 되는 것 같아. 그들은 여러 찜질실을 체험한 후 휴식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장 마이너스 피에르는 주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구나. 마치 제2의 거실 같아.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찜질방이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사회적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에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많아서 밤을 새우거나 여행 중에 저렴한 숙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피는 주변의 음식 코너를 발견했다. 저기서 음식도 파는구나? 네, 찜질방에 또 다른 즐거움은 음식이에요. 특히 찐 계란과 식혜라는 전통 음료가 유명하죠. 한번 맛볼래요? 그들은 찐 계란과 식혜를 주문했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식혜를 한 모금 마셨다. 오, 이건 달콤하고 청량하구나. 쌀로 만들었다고? 네, 식혜는 발효된 쌀 음료예요.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찜질 후에 마시면 정말 좋아요. 장 마이너스 피에르는 찐 계란을 맛보고 감탄했다. 이 계란은 정말 특별한 맛이야. 부드럽고 고소해. 몇 시간 동안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나왔다. 소피는 마리의 팔을 잡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가. 몸도 마음도 정말 개운해졌어. 마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찜질방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보물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기 와서 몇 시간 보내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 마이너스 피에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오늘 찜질방에서 느낀 건데 한국 문화에는 공유와 공동체라는 가치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구나. 마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은 현대화와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간직하고 있어요. 찜질방, 김장, 아파트 주민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증거죠. 소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렇게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감동적이구나. 이제 우리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리의 눈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은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공원 문화와 시장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8째 날, 마리는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을 한강공원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한강공원과 전통시장을 방문할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소피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공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다들 공원에 가나 보구나.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도심 속 휴양지예요. 주말이면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로 가득 차죠.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탁 트인 전경에 감탄했다. 와, 도시 한가운데 이런 넓은 공원이 있다니 놀랐구나. 그리고 강이 정말 웅장하네. 한강은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중요한 지형이에요. 예전에는 수질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따라 라이딩을 즐겼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다. 자전거를 타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강변 잔디밭에 자리를 잡자 소피는 주변의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피크닉을 즐기는구나. 음식도 가져오고 심지어 텐트까지 치고. 파리의 공원과는 다른 풍경이야. 마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한국의 피크닉 문화는 특별해요. 차박차에서 밥 같은 트렌드도 있고 캠핑도 인기 있는 취미죠. 집 밖에서 먹고 쉬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활동적이구나. 도심 생활 속에서도 운동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 네, 한국 사람들에게 건강은 중요한 가치예요. 특히 최근에는 웰빙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공원들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편이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마리는 부모님을 근처의 포장마차로 안내했다. 한국 공원의 또 다른 즐거움은 다양한 간식이에요. 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맛볼 거예요. 소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붉은 떡볶이를 바라보았다. 이게 떡볶이구나. 내가 프랑스에서도 자주 그리워했던 음식이지? 마리는 즐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중독성 있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맛보자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와, 생각보다 맵구나. 하지만 맛있어. 이 쫄깃한 식감이 특이하네.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떡볶이를 맛보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건 정말 독특한 맛이야. 처음엔 매워서 놀랐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맛이구나. 점심 후 그들은 한강공원을 떠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마리는 광장시장으로 부모님을 안내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예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의 일상 공간이기도 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소피는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냄새, 소리에 압도되었다. 와, 정말 활기차구나. 파리의 마르쉐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고기, 각종 반찬, 그리고 의류와 생활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한 노점에서 호떡을 굽는 모습에 관심을 보였다. 이건 뭐니? 맛있어 보이는데?
마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호떡이에요. 한국의 길거리 간식 중 하나로 밀가루 반죽 안에 설탕, 계피, 견과류 등을 넣고 기름에 구운 거예요. 특히 겨울에 인기가 많아요. 그들은 따끈한 호떡을 하나 사서 나눠 먹었다. 소피는 첫 입을 베어 물고는 감탄했다. 오, 이건 정말 맛있구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고 씹히는 게 있어서 좋네. 시장을 더 구경하던 중 마리는 부모님에게 마약 김밥으로 불리는 작은 김밥 가게를 보여주었다. 이 가게는 정말 유명해서 항상 줄을 서요. 이름이 마약인 이유는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서 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호기심에 줄을 서서 기다리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마약 김밥을 맛보게 되었다.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작은 김밥은 정말 특별한 맛이었다. 이건 정말 특이하구나. 우리가 프랑스에서 먹던 일본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야.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감탄했다. 시장을 나와 주변 거리를 산책하던 중 소피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많이 걷는구나. 파리처럼 여기도 걷기 좋은 도시인가 보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은 걷는 도시의 면모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청계천 복원 같은 프로젝트로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이 늘었고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주변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서울은 정말 수직적인 도시구나. 모든 것이 위로 향하고 있어. 파리가 역사적 보존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네. 맞아요. 서울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역사적 건물과 현대적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대비가 극적이기도 하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소피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 이 빛의 바다를 보면 서울이 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가. 마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네, 서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는 게 이 도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말 속에서 그 애정이 느껴져. 마리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9째 날, 부모님은 마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더 가까이 경험하기로 했다. 아침부터 마리는 평소처럼 한국어 수업을 준비했고 부모님은 그녀의 일상을 함께했다. 오늘은 제 학생들과 만나는 날이에요. 부모님도 함께 오시면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프랑스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마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소피는 마리가 차려내는 아침 식사에 놀랐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너 정말 한국식으로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구나. 마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빵이랑 커피만 먹는 아침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한국식 아침은 든든해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돼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의외로 아침에 먹기 좋은 맛이구나. 따뜻하고 감칠맛이 있어.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마리가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 작은 어학원으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리의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마리는 한국어로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소개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 부모님이세요.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계세요. 학생들은 반갑게 인사했고 소피와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로 화답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에 교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마리는 부모님을 학생들 사이에 앉게 하고 그날의 수업을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했다. 소피는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의에 감탄했다. 이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질문도 많이 하고 필기도 꼼꼼히 하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마리의 부모님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다. 한 학생은 서툰 프랑스어로 물었다. 프랑스에서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소피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고 마리가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양쪽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었다. 점심시간, 마리는 부모님과 함께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백반을 먹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이런 일상적인 한국 음식에 더욱 흥미를 보였다. 이런 소박한 식사가 한국인들의 진짜 일상이구나.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화려한 식당보다 이런 곳이 더 진짜 한국 같아. 오후에는 마리가 참여하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함께했다. 카페에 모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고 있었다. 소피는 마리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내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정말 대단해. 마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나 전문 용어는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저녁에는 마리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 약속이 있었다. 그들은 삼겹살 식당에서 만났고 한국식 바비큐를 즐겼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에 흥미를 보였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식사 방법이구나. 함께 음식을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아. 마리의 친구 유나는 소피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나 손님께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예의예요. 소피는 감동하며 고마워했다. 너무 친절하구나. 한국의 이런 세심한 배려 문화가 인상적이야. 삼겹살과 함께 소주도 한 잔씩 나누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처음에 소주의 강한 맛에 놀랐지만 곧 한국식 건배 문화에 즐겁게 동참했다. 건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도 손 아랫사람이 양손으로 잔을 받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구나.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감탄했다. 식사 후 마리의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소개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소피와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결국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 화려한 조명과 음향 시스템을 갖춘 노래방 룸에 들어서자 소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파리의 작은 노래방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마리의 친구들은 한국 노래를 신나게 부르기 시작했고 곧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용기를 내어 프랑스 샹송 한 곡을 불렀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환호했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따뜻한 교류의 순간이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소피는 마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 내 일상을 함께하면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마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됐어요. 이제는 프랑스인이면서도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보여줬어. 마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부모님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쉽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소피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이미 충분히 특별한 시간을 선물 받았단다.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야. 마지막 날 아침, 마리의 집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소피는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서 구입한 기념품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 전통 차 세트는 마르셀과 클레어에게 선물할 거야. 그리고 이 궁중 한복 인형은 너무 예뻐서 우리 거실에 장식할 거야.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마지막으로 한강이 보이는 마리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전경을 감상했다. 일주일 만에 이 도시의 풍경이 이렇게 익숙해질 줄은 몰랐구나. 마리는 부모님을 위해 마지막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과 된장국,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산 몇 가지 특별한 반찬들. 식사를 하며 소피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회상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이 음식들, 이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구나.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는 정말 놀랍지. 특히 마리가 좋은 안내자가 되어줘서 더 빨리 익숙해진 것 같아. 마리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조금씩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이 됐어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리의 동네를 산책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 빵집 사장님, 경비 아저씨까지 마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소피는 감동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이 사람들과의 작은 교류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말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었어. 처음에는 단순히 너를 보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그들은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소피는 마리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보고 싶을 거야, 마리.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하구나.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마리. 새로운 문화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대단해. 마리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았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두 번째 고향을 부모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소피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꼴에는 이제 우리에게도 둘째 집이야. 다음에는 우리가 더 오래 머물러 볼게.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나도 한국어 몇 마디 배워올게. 안녕히 가세요가 맞지? 아니, 안녕히 계세요인가? 마리는 웃으며 고쳐주었다. 떠나는 사람이 안녕히 계세요. 남는 사람이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요. 그렇군.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리.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말했다. 마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엄마.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후 마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다.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녀에게도 특별한 여정이었다.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부모님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쪽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문화의 가교가 되어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리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탑승 완료. 이미 한국이 그리워. 파리에 돌아가면 한국 식당부터 찾아볼게. 사랑해.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다음에는 제가 프랑스에 갈게요. 그때는 서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사랑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낯설었던 이 도시는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마리는 이 도시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준 한국 문화의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마리는 가방을 챙겨 플랫폼으로 나섰다. 오늘부터 다시 그녀의 일상이 시작된다. 이제 그 일상에는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도, 그들의 방문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한국에 대한 애정도 더해져 있었다. 마리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고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